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우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이 재난 영화라는 틀 속에서 이 독특한 길을 걷고 있는 이 영화. 시사회 이후 평단과 언론의 호평을 받았고요. 또 관객의 기대 또한 현재 크게 받고 있는데요.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재난 후 우리는입니다. 흔히 재난과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 해운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오히려 영화 기생충과 닮아 있습니다. 이 대재난 이후 우리는 그리고 나는 영화 속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대지진 이후 폐허가 된 서울. 오직 한 건물, 황궁아파트 103동만이 우뚝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기와 물이 떨어지는 건 물론 먹을 것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파트에 불이 나자 직접 뛰어들어 불을 끈 남자 영탁.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아파트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 남았는데. 몇 도시더라? 902호. 외부인과의 갈등이 커져만 가던 황궁아파트 주민들은 영탁을 입주민 대표로 세우고 아파트 지키기에 나섭니다. 지금부터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가 된 황궁 주민들은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결국 또 다른 지옥을 만들어내는데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외부인을 내쫓을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한 모두가 함께 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나, 둘, 셋. 아파트 주민회가! 아파트 주민회가! 이 영화의 중심이자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정확히 전달하는 게 바로 입주민 대표 역인 영탁입니다. 이 영탁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켜켜이 쌓아 올리면서 표현해내는 이병헌의 연기. 동료 배우가 안구를 갈아 끼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히 압도적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개봉 첫날 관객 23만 명을 동원하면서 유승환 감독의 밀수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예매율도 높고 또 실관람객의 평 또한 아주 좋아서 당분간 흥행 독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아파트는 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영화는 한국에 아파트가 처음 들어서기 시작한 순간부터 또 브랜드 아파트가 생긴 지금까지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또 하나의 주인공인 황궁아파트.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세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작진은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3층 높이의 아파트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제가 먼저 감독님 7, 80년대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 또 매매가 7억 원 정도의 24평 아파트라는 이 감독의 설정이 황궁아파트를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3층에 실제 아파트 1대1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세트를 지었는데 제작하는데 3개월에서 5개월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실제 건물 짓는 행식에 준할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기점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이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요. 이 빌라에서 아파트로 넘어오는데 20년이 걸렸다라는 이 말 때문에 이 외부인을 내쫓는 명분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또 대표를 뽑을 때 자가 소유자와 세입자를 가르기도 합니다. 지금 은행 다 무너졌는데 무슨 대출이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집에 그거 있죠? 집문서. 그럼요. 그럼 자기 집이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 네, 영화는 한국인에게 집, 특히 아파트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요. 아파트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도 또 디스토피아로 만드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파트에서 나고 자랐고 이제 막 되게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 같은 것인데 그냥 이런 재난 상황이 아파트가 배경이라는 것만으로도 보는 분들이 더 친숙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몰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과연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까를 한 번쯤은 그냥 다 같이 이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영화 설명은 저도 푹 빠져서 보게 됐는데요.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양회영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화 설정이 무척 재밌는 것 같은데 최근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건물이 다 무너지고 한 채만 남았다는 설정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언론 시사회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특히 이 주연 배우인 이병헌 씨가 주변 지인들한테 이번에 개봉할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딱 하나만 남았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찍었다 이랬더니 지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처음 한 말이 어느 시공사 아파트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이병헌 씨 본인도 많이 웃었고 이 이야기를 언론 간담회 했을 때도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사실 모두 웃을 정도로 현실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찰떡같이 잘 맞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느 시공사인지 또 어떤 재료를 썼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영화 제목처럼 콘크리트가 아파트 건설에 굉장히 중요한 자재잖아요. 우선 콘크리트가 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콘크리트는 자갈, 모래, 시멘트, 물을 섞어서 만든 이 건축 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콘크리트를 만드는 재료의 양에 따라서 이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시멘트의 함량을 높이게 되면은 강도와 내구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섞게 되면 연해지면서 강도가 낮아지고 이 원하는 모양을 잘 만들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이 콘크리트는 재료 자체가 어디서나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고 또 높은 강도와 내구성도 있어서 현재 쓰이는 건축 자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축 자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콘크리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매년 전 세계에서 한 300억 톤에서 한 400억 톤 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콘크리트 시공하는 걸 보면 그 철골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반죽을 붓잖아요. 이 철골은 왜 필요한 건가요? 네, 이 높은 건물을 만약에 세우게 됐을 때는 단순히 중력 이상의 다양한 힘들이 이 건물에 많이 작용이 됩니다. 특히 줄어들려고 하는 압축력이 있고 또 반대로 늘어나려고 하는 인장력이 있고요. 또 면을 가위처럼 끊어내려고 하는 절단력이 있는데요. 네. 전단력이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인장력과 이 전단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취약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철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을 하면 압축력과 인장력 거기에 전단력까지 매우 강한 특성을 지닌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장점은 원래 철근 같은 경우에는 철이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아주 미세한 수분들도 한동안 굉장히 막아줘서 철근의 부식을 막아주고요. 또 건물이 붕괴할 때에도 이 철근 콘크리트가 장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자체는 강한 외부 충격을 딱 받으면 한 번에 그냥 부서지고 쪼개지게 돼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철근이 먼저 변형을 안쪽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안쪽 변형을 인해서 만약에 콘크리트의 처짐, 균열 이런 방식 어떤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외부에서 붕괴 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 철근의 콘크리트 단점을 좀 보완하고 건물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최근 그 부실 시공 기사 많이 나가잖아요. 그거 보면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큰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럼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자체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다행히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슈퍼 콘크리트라는 게 있는데요. 시멘트, 모래, 물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일반 콘크리트와 똑같고요. 자갈 대신
대신 나노 물질을 넣고 여기에 이 강섬유와 화학 혼화제 등을 첨가해서 슈퍼 콘크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슈퍼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4배에서 5배 정도 높아지는데요. 이게 일반 콘크리트는 미세하게 쳐다보면은 안에가 마치 건빵처럼 구멍이 뚫려져 있는, 뭐 수세미나 건빵처럼 구멍이 뚫려져 있는 빈 공간이 있지만 슈퍼 콘크리트는 그 빈 공간들을 나노 물질과 반응성 물질이 채워줘서 밀도가 높아지고요. 추가로 넣었던 이 강섬유가 이 철근의 역할처럼 인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철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하더라도 일반 콘크리트보다 철근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고요. 또 철근이나 콘크리트 사용량 자체를 건설에서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이 건설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조개 껍데기 구조를 가져서 이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울릉도의 한 리조트와 또 레고랜드로 진입할 때 들어가야 되는 춘천대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 철근 없는 이 슈퍼 콘크리트로 건설한 건축물이고요. 최근에 지은 거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콘크리트 사장교 고덕대교도 이 슈퍼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 그대로 슈퍼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콘크리트인데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많이 쓰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슈퍼 콘크리트가 사실 연구실에서 처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초기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30배나 더 비쌌다고 합니다. 네. 이 건설 특성상 또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는 쉽게 새로운 재료로 채용되기가 어렵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슈퍼 콘크리트가 이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이 돼야 되는 사례가 조금 더 필요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 슈퍼 콘크리트의 재료를 국산화했고요. 또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가 재료로 대체하는 데도 성공을 했고 또 배합 비율을 최적화하는 등 이 제조 가격을 한 50% 이상 낮추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슈퍼 콘크리트를 이용한 다양한 구조물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탄소 저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성능도 좋다 보니까 공사 기간 단축의 장점도 있다고 하니까 이 슈퍼 콘크리트를 활용할 날이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능이 좋은 재료를 충분히 써서 이 영화에서처럼 좀 무너지는 건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재난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만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